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1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1403년 명락 1년 우레하고 쌀에기 눈이 내리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2일 정류 첫 번째 기사 김구아에게 이 학의 연원을 묻고 중용을 읽기로 하다. 중용을 보았다. 임금이 천성이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않아서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엄하게 과정을 세웠다. 18사략을 강하여 끝내고 김구아에게 묻기를 내가 사기를 읽어 역대의 치란과 흥망을 대강 알았으니 거듭 사서와 육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먼저 이치의 전체를 알려고 하는데 어떤 글이 이 학의 연원이 되는가 하였다. 과가 대답하기를 제왕의 학문을 어찌 감히 경솔히 의논하겠습니까? 하물며 영경연 경연과 대소신료가 갖추 있사오니 마땅히 선택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정일 집중은 제왕의 학문이니 옹고한 것을 중용과 대학으로부터 시작하겠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2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원자가 왕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자 왕이 탄식하다. 원자에게 명하기를 내 나이 거의 40이 되어 기미 털이 희뜩희뜩하나 조석으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히 글을 읽으니 너가 그 뜻을 아는가 하였다. 원자가 임금의 뜻을 알지 못하니 임금이 탄식하며 김과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딱하다 저 아이여. 내가 말하여도 캄캄히 알지 못하니 슬프다. 언제나 이치를 알 것인가.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2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교회에 마국간 짓는 일을 정지하라고 건의하다. 그대로 따랐다. 소위 대략은 이러하였다. 생각컨대 사복이 마정을 맡아서 봄 여름에는 빈 땅에 방목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내구로 몰아들이어 꼴과 콩의 비용을 후하게 하여 먹여 기르기를 편하게 하므로 경기 일대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지 않으니 이것은 실로 좋은 법입니다. 위조에서는 따로 내승을 두어 내수, 감성단, 변벌개의 무리가 그 임무를 제 마음대로 하여 꼴과 뗄나무를 거두어 들이고 말을 방목하는 것으로 인하여 경기 고을을 횡행하며 방종 포악하게 함이 가지가지였는데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고 또 호관에다 누관을 세워 거둥하는 장소로 삼고 밤낮으로 놀며 즐기고 말을 타고 달리고 음탕한 짓을 하여 생명에게 해독을 끼쳤기 때문에 하늘의 노용과 백성의 원망을 불렀으니 이것은 실로 일국의 신민들이 모두 통심하던 것이었습니다. 아조는 개국하던 처음에 이 폐단을 완전히 고치어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을 택해서 그 직책을 맡기고 꼴과 콩도 말의 수를 계산하여 수량을 정하고 또 감찰로 하여금 출납을 검사하게 하니 백성이 폐해를 받지 않고 마정이 잘 되어서 이미 이루어진 효과가 있으니 이것이 성조의 좋은 법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문천공, 봉, 이덕방 등의 무리가 내구의 말을 전장하여 방목할 때를 당하면 곡식밭을 짓밟게 하여 농사를 망치고 백성을 해하여 그 피해가 작지 않습니다. 신등은 또 들으니 장차 호간내다 말 기르는 장소를 만들어서 외구로 삼으려 한다 합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서울 안에 이미 내구가 있고 또 상승 두 곳을 두어 때때로 꼴과 콩을 거두어 청대가 출납함에 있어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오히려 간혹 있는데 하물며 교회의 땅에 따로 외구를 두어 무식한 무리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게 하면 그 무리들이 유사히 보고 듣는 것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어 두려워하고 끄리끼는 바가 없이 불법할 일을 자행하여 민호를 침뇨할 것이니 신등은 두렵건대 폐단이 다시 전과 같아질까 합니다.
또 지금 제2가 여러 번 나타나서 하늘이 견고를 보이고 연사가 순조롭게 되지 못하여 백성들이 장차 생업을 잃게 되었으니 어찌 토목의 역사를 일으켜 민생을 고나게 할 수 있습니까?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국초의 좋은 법을 따라서 호간과 외구를 짓는 일을 곧 파하여 버리시어 기전을 편안하게 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이소서. 임금이 곧 윤허하여 그 역사를 파할 것을 명령하고 사관원의 행수와 장무에게 명하기를 마구를 짓는 것을 파하고자 청하는 의논은 옳다. 그런데 문천봉을 변벌계에 비교하고 나를 위주에 비교하려는 것이냐 하였다. 조영무가 불러 군사의 일을 의논하는데 영무가 임금께 말하기를 백성들이 경차관을 싫어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황전에서 실조를 바칠지언정 경차관을 보기는 원하지 않는다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두려워하고 또 노하여 말하기를 경차관을 나누어 보낸 것은 되도록 백성을 편케하려고 함인데 이제 이러한 말이 있는가? 하고 2번씩이나 말하여 마지 않았다. 박성명, 이응 등에게 말하기를 이 말이 작은 일이 아니니 반드시 조사하라 하고 또 탄식하였다. 백성들이 내가 관가와 백성을 다 편케하려고 하는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시도 김과에게 수고한다고 말 한 필을 하사하다. 왕이 과에게 이르기를 내가 옛날 제군사로 있을 적에 호가를 당할 때면 항상 말이 적은 것을 걱정하였다. 너는 지금 조석으로 공천에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물며 신도로 남행하게 되었으므로 너가 말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주는 것이다 하였다. 과가 말하기를 신이 재주롭지 못한 몸으로 지나치게 성은을 입어 벼슬이 높고 녹이 후하나 광보의 덕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지금 또 말을 주시니 몸이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너가 옛사람의 가언과 선행을 말하니 나에게 광보가 아니고 무엇이냐.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4일 기의 첫 번째 기사 달이 헌운의 큰 별을 범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4일 기의 두 번째 기사 개를 잡아서 매에게 먹이는 것을 금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단기로 이숙번 등과 갑사 30여 명을 거느리고 동교에 몰래 나가 매사냥을 하다. 동교에서 매를 놓았다. 임금이 단기로 이숙번, 민무질, 한규, 조연과 갑사 30여 기를 거느리고 동교로 나가고 갑사를 시켜 문을 지키게 하여 뒤쫓는 자를 내보내지 말게 하였다. 조영무가 탄식하기를 주상께서 비록 금하셨다 하더라도 단기로 나가셨으니 감히 호종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였다. 이저도 또한 듣고 쫓아 이르렀다. 임금이 매를 놓아 새를 잡는 것을 자랑하니 저가 말하기를 신은 벼슬이 신하로서는 지극한 자리에 이르렀으나 다시 구할 바가 없으나 말을 달리어 사냥하지 않는 것은 말을 잘 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나보다 젊은데 어찌 말을 타는데 능하지 못하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즐겁다. 매가 새를 채는 것이요 하였다. 저가 말하기를 신은 매가 새 잘 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째서 그러한가 하니 저가 말하기를 매가 새를 채는 것이 쾌하지 못하면 주상께서 다시 나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말을 잘 타지 못한다고 말한 것을 나를 풍자한 것이다 하였다. 영무가 또한 간하였다. 날이 저물어서 돌아왔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태상전에 나아가 고묘례를 행할 것을 아뢰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대간에서 사냥을 그만두기를 청하다. 대간이 상소하여 사냥을 그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간원에서 상소한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등이 보건대 전하께서 이달 25일에 단기로 교회에 나가시니
나라 사람들이 성녀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깜짝 놀라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거둥은 인군의 대절이어서 출입할 때는 경피를 하는 것이니 궁에 있으면 내외에 수기가 있고 밖에 나가면 전후에 도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둥하는 것이 이름이 없고 시종이 갖추지 못하였으니 전하께서 도의를 강론하여 옛것을 본받는 뜻이 어떠합니까? 그리고 하늘의 경계를 공경하고 조심하여 수성 공고하는 뜻이 어떠합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물어 출입 기거에 있어 공경하지 않음이 없고 의장과 시종을 갖추지 않음이 없게 하소서. 곧 윤허하고 말하기를 교회의 기러기 때가 때때로 이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매우 후회한다 하였다. 헌부에서 상소한 대략은 이러하였다. 수는 큰 성인이니 이나 이기 오히려 편안하게 놀지 말고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하였고 감히 게으르면서 편안함을 누리지 않는 것은 고종이 은나라를 편안히 한 것이고 감히 놀고 사냥하는 것을 즐기지 못한 것은 문왕이 주나라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락을 따르는 것을 주공이 경계하였고 반락과 퇴후를 맹자가 경계하였으니 국가를 가진 자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생각건대 전하께서 이미 영성한 업을 지켜 학문을 숭상하는 임금이 되시었으니 마땅히 엄하고 공손하며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자손 만대의 법을 남길 것이요 말을 달려 사냥을 하여 지극한 덕을 손상시킬 것이 아닙니다. 근일의 간원에서 상소하여 매와 개의 해를 극진히 논하고 금령을 거듭내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그대로 유윤하여 시행하시니 이에 경기 백성들이 서로 경사로 여기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날 새벽에 시위 갑사 약간명을 거느리고 호간에 나가 사냥하셨으니 전일에 천견을 만나서 직언을 구하시던 뜻과는 서로 반대됩니다. 춘추전에 말하기를 임금의 거둥은 반드시 쓴다 하였는데 써서 법이 되지 못한다면 후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고종 문왕의 법을 본받고 성왕 맹자의 가르침을 경계하시어 법궁에 앉아 높이 궁수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사냥을 일삼지 마옵소서. 그대로 윤호하였다. 경필은 임금이 출입할 때 행인을 정지시켜 조용히 하는 것이고 탐락은 주색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반락은 즐거움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태우는 게으르고 버릇이 없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전의소감 장유신을 보내 요동도사가 반송한 말 28필을 보충하게 하다. 도사가 일찍이 말 28필을 퇴하였기 때문에 그 수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7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외적이 번개표에 침입하여 천호 구영신을 잡아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7일 이민 세 번째 기사 간통사건으로 상옥은 권희달을 웅진으로 귀양 보내다. 희달이 낮에 전군기감 차중문의 첩을 상의원에서 간음하였는데 대간이 이를 듣고 율에 의거하여 청하니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가 다시 청하니 이에 귀양 보낸 것이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8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고묘를 하기 위해 신도로 가다가 대간들이 사냥을 막자 돌아오다. 임금이 신도로 가다가 임진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가다가 천수사 앞에 이르러 언덕과 들을 돌아다니며 매를 놓아 사냥하고 임진에 머무르니 집의 조휴와 지사간 조서 등이 간하기를 이번 거둥은 장차 고묘하려고 함인데 백관과 의장을 버리시고 단기로 사냥하며 행하시니 제기하는 뜻이 어떠합니까? 또 언덕과 엉덩이가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불시의 도에 의하여 살생하지 말라는 말이냐 하였다. 효등이 말하기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라. 백관들이 모두 법가를 향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주상께서 단기로 나가 노시고 신등 간하는 말을 유윤하시어 말하기를 나도 또한 후회한다 하시었는데 수일이 못되어 또 단기로 달리시니 신등은 불가하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인구는 사냥하는 법이 없느냐 하니 휴가가 말하기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거둥은 고묘하기 위한 것이요 사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냥을 하시려거든 곧 명하시기를 아무 날 아무 곳에 사냥한다 하는 것이 가합니다. 어찌 고묘하면서 사냥을 겸할 수 있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이미 지제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인민들이 이번의 행차를 사냥을 위한 것이고 고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내가 도로 돌아가겠다 하니 휴가 말하기를 이제 이미 명령을 내리시고 가지 않는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휴등이 다시 상소하여 말하기를 그늘의 전하께서 단기로 호간에 나가시어 사냥하였으므로 대간이 상소하였는데 모두 유윤하시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고명을 받은 것을 고하시고 친히 종묘에 제사하려고 하여 성녀를 움직여 겨우 도성문에 나오심에 평탄한 길로 행하시지도 않고 또 경기로서 들에서 사냥하시어 시종하는 신료들이 전하에 가신 곳을 알지 못하므로 신등이 대궐에 나와 계문하여 신총을 깨우치려고 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환가를 명하시니 전하께서 선조를 받들어 효도하기를 생각하고 관함을 조치를 물 흐르는 듯 하는 뜻에 실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거가를 돌리시지 마시고 친히 종묘에 제사하여 정성과 공경으로 선조를 받들고 위엄과 신의로서 아랫사람을 의거하면 종사와 생민이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대원들이 임금의 노여움이 가라앉지 않았으므로 계문하지 못하였다. 우정성, 성성린, 영승추, 이무, 판승추, 조영무가 장전에 나아가서 돌아가지 말기를 청하니 임금이 듣지 않고 사인 이회를 불러 앞에 나오게 하여 명령하기를 일진이 길흉이 비록 믿을 것은 못되나 동가한 날이 바로 나의 유혼일이니 예전 사람이 끓이는 바이고 또 태상왕이 편치 못하신데 종묘의 일이 있으니 마음이 불안하고 대간이 말을 달려 사냥하는 잘못을 극진히 말하니 치제의 도에 있어 더욱 혐오스럽다. 또 28일에 발행을 하면 10월 초 7일에 제사에 안심하고 치체할 수 있겠는가? 말 위에서 제기하는 것도 또한 불가하고 판서, 운관사, 장사, 은을 가두었으니 그 직책을 삼가지 못하여 태기를 잘못한 때문이다 하였다. 성성린 등이 다시 청하였으나 명령을 얻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밤에 우레와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2월 초부터 까마귀 떼가 백록산에 모이다. 아침에 흩어졌다 저녁에 모였다 하기를 봄 2월부터 이달까지 하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9월 29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각도의 수군 절제사 및 만호, 천호 등의 날씨 기록부를 바치게 하다. 각도 수군 절제사 및 만호, 천호와 연해 각관의 모두 축 1부를 두도록 명령하였다. 의정부에서 수판하였는데 이러하였다. 각도의 병선 군관이 적선을 만나면 매양 역풍이라고 말하고 즉시 힘을 다하여 쫓아가 잡지 않으니 그무로는 도절제사와 연해 각관으로 하여금 모두 장부를 비치하고 바람, 안개, 비, 눈이 시작하고 그친 시각과 그 방위를 자세히 기록하여 매양 그달 금운날을 당하면 도관찰사에게 보고하여 곧차례 빙거하가 되게 하라.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냥하여 종묘에 천신하는 의례를 상정케 하다. 김첨에게 명하여 사냥하여 종묘에 천신하는 의례를 상정하게 하였다. 임금이 장령 이관을 불러 말하기를 전일에 너희들이 사냥하는 것을 불가하다 하였으니 그러면 인구는 사냥을 못하는 것이냐. 관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장차 고묘하려고 하면서 사냥을 하였기 때문인지 인군이 사냥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종묘를 위하여 사냥하는 것이 예문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닌가?
천자가 사냥할 때는 큰 길을 내리고 제후가 사냥할 때는 작은 길을 내린다는 것과 상지로 잡은 것과 변두에 채우고 하지로 잡은 것은 빈객을 대접하는 데 채운다고 한 것은 어째서 한 말인가? 또 나는 구중궁궐에서 태어난 자란 사람이 아니다. 비록 대강 시설을 익혀서 우연히 유자의 이름은 얻었으나 실상은 무가의 자손이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것을 일삼았는데 지금 왕위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일찍이 경사를 보았더니 참으로 재미가 있어 하루도 책을 놓지 못하였다. 이것은 근신들이 다 함께 아는 바이다. 다만 조용하고 편안한 여가에 어찌 놀며 구경하고 싶은 뜻이 없겠는가. 요새 교회에 기러기 때가 많이 온다는 말을 들었고 또 때가 매를 놓기에 좋은 때이다. 내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의장을 갖춰 행할 수도 없고 또 수기로 낮에 행할 수도 없다고 여겨 새벽에 나가서 매를 놓고 돌아온 것이다. 너희들과 가느니 서로 잇따라 상수하므로 곧 아랜대로 따른 것이다. 대저 내가 사냥을 하는 것은 심심하고 적정한 것을 달래기 위함이다. 너희들은 예전 사람의 글을 읽어서 강구하기를 반드시 익히 하였을 것이니 어찌 무일의 글을 알지 못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친히 대학 연의를 잡고 관에게 보이며 읽게 하니 관이 토를 떼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지가 오려면 참으로 읽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대인은 알 수 있다 하고 유관은 기체를 기르는 것이라는 구절을 뽑아내어 스스로 읽으며 이것이 사냥을 금하는 말인가? 예전 사람도 또한 금하지 않았고 다만 지나치게 즐기지 말라는 것뿐이다. 내가 지나치게 즐긴 바가 있는가? 있거든 말하여 보라. 하니 관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말하는 것은 너와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말하는 것이다. 하니 관이 말하기를 신들도 역시 전하께서 사냥하는 것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고묘하려고 하고 또 언덕과 웅덩이가 험한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관은 물러가도 좋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관은 참으로 겁이 없는 자이다. 하고 김청과 김과에게 명하기를 문은 통고에서 제왕이 사냥하는 예를 잘 상고하고 아래라 하니 과가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종묘에 일이 있는데도 마침내 행하지 않은 것은 대간들이 간한 잘못 때문이오나 그러나 바깥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전하께서 반드시 사냥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신들을 시켜 사냥하는 예를 강명하게 하시니 신은 불가하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한양에 갈 때 내가 만일 재개하는 7일 동안에 매를 놓았다면 대간의 말이 옳지만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가나였다. 그러나 임금의 과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직책이고 또 그 마음이 어찌 함부로 가난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았다. 지금 너희들을 시켜 사냥하는 예를 강명 상고하게 하는 것은 전일에 대간이 나더러 그러다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예를 알고자 하는 것뿐이다. 너가 어째서 거슬러 탐지하여 말하는가? 또 하고 첨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예제를 상정하는 일을 맡았는데 사냥하여 종묘에 천신하는 의뢰는 어째서 상정하지 않는가? 하니 첨이 대답하기를 사시제는 모두 마땅히 미리 사냥하여 제사에 쓰지만 어찌 바야흐로 제사 지내려 하면서 사냥할 수 있습니까? 하며 임금이 말하였다. 너가 상정하라.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외적이 두모포에 침입하여 사관을 사로잡고 병선 5척을 불태웠다. 만호와 군인이 모두 헤엄쳐서 도망하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3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철쭉꽃이 피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3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대가를 미처 따르지 못한 대은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사관원에서 대은에게 죄를 청하였다. 좌정은 박제가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전일에 주상께서 종묘에 일이 있어 대가가 이미 움직였는데도 대원들이 후술을 직임으로 시위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그 죄를 물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너무 일찍 그가를 움직였기 때문에 미처 이르지 못한 것이니 논하지 말라.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5일 기유 첫 번째 기사. 경성의 성이 완성되니 도순문사와 찰리사에게 수를 하사하다. 대욱은 이유를 보내어 도순문사와 찰리사에게 수를 내려주고 인하여 유에게 모관과 유위를 주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일본 사자가 잡혀갔던 우리나라 사람을 데리고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130명을 데리고 왔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휴가 중에 진양에서 돌아온 하윤에게 청화정에서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왜구가 감북포에 침입하여 전함 3척을 불태워 군인 12명을 죽이다. 전호 노윤이 물에 빠져 헤엄쳐 나오니 대우군 김단을 보내어 조사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형혹성이 달을 범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일본에서 중, 설, 암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시를 지어 올리다. 10여인이 같이 왔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1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1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의 탄신일이라 무난하고 헌수하다. 특별히 중예와 장외 이하를 용서하고 또 명하여 회암사 반야점과 시남사의 토지를 돌려주었으니 태상왕의 뜻을 좇은 것이었다.